이탈리아는 예술과 낭만의 나라죠.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다비드상을 조각한 미켈란젤로 등 수많은 유명 예술가를 배출하기도 했고, 콜로세움, 피사의 사탑 등 역사적인 건축물도 많죠. 게다가 지중해성 기후로 비교적 연중 따뜻하다 보니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이 이탈리아로 모여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듯 항상 평화롭고 조용한 나날들만 이어질 것 같은 이탈리아가 최근 군사력 증강을 선언하며 마치 곧 일어날 전쟁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드론을 확보하려는 계획부터 새로운 탱크 군단과 첨단 F-35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6회 공군 모두를 아우르는 군사력 확장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평화롭기만 할 것 같던 이탈리아가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탈리아는 절대 평화롭기만 한 나라는 아닙니다. 무려 군사력 세계 10위의 군사 강국인데요. 이 순위는 우리가 흔히 군사 강국으로 알고 있는 프랑스나 이란, 독일보다도 더 높은 순위예요. 현재 추정되는 이탈리아 현역 군인들의 수는 16만 5천여 명에 달할 뿐만 아니라 보유 탱크의 수는 약 200대가 넘고 전투 차량만 약 6만 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외에도 해군에는 총 54척의 군사용 함정이 존재하고 하늘에서도 전투기를 포함해 약 800대의 군사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멀리했던 나라치고는 적지 않은 군사력이죠. 심지어 이탈리아는 1949년에 설립된 국제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의 창립 회원국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과거부터 이탈리아는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군사력을 인정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탈리아를 떠올릴 때 군사력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도 그럴만한 게 최근까지만 해도 이탈리아는 군사력 강화에 매우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2차 세계대전의 패배가 이탈리아의 국방 지출을 낮춘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독일, 일본과 함께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추축국으로 알려져 있죠. 당시 이탈리아를 이끌던 무솔리니는 국수주의, 권위주의를 나타내는 파시즘을 내세우며 이탈리아를 전쟁으로 내몰았는데요. 이랬던 이탈리아가 2차 대전에 패배하면서 결국 패전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 1947년 파리 평화조약을 통해 이탈리아는 많은 군사적 제한을 받았고, 그 결과 이탈리아의 국방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죠. 물론 그 이후 1949년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서 이탈리아는 점차 국방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지만 뼈아픈 전쟁을 겪었던 이탈리아 정부는 국방력 확장에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토는 회원국들에게 총 GDP의 최소 2%를 국방 예산으로 지출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는 나토의 권장과는 달리 약 1.5%만을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국방력 확장에 소극적이었던 이탈리아가 대체 왜 최근 들어 갑자기 국방력 증강에 나선 걸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러우 전쟁, 중동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험을 꼽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지 벌써 2년이 지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유럽으로 그 목표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죠. 그러면서 가장 유력한 타겟으로 떠오르고 있는 몰도바나 폴란드,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전쟁 준비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의 침공 위험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현재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하며 점차 주변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점점 커지는 확전에 대한 불안감은 현재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이탈리아 역시 여느 국가들처럼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2022년 10월 이탈리아 극우 정당을 이끌던 조르자 멜로니가 이탈리아의 제60대 총리로 당선됩니다. 또한 그녀는 취임과 동시에 기존 총리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과감한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녀는 지금까지 국방비 지출에 소극적이었던 이전 정부를 비판하며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취임 후 6개월 뒤 이탈리아 군 지휘관들을 통해 이탈리아 군의 현재 약점과 새로 구매해야 할 장비 목록을 공개하는데요. 2023년 3월 의회에서 이탈리아 해군의 지휘관인 엔리코 크레덴디노는 현재 이탈리아 해군은 드론이 많이 부족해서 필요할 때마다 미국과 같은 동맹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고요. 이탈리아 해군의 주요 함선들은 승무원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말하며 현재 이탈리아 해군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 국방 장비와 무기 시스템의 조달 및 개발을 총괄하는 루치아노 포르톨라노 장군은 현재 이탈리아의 탱크들은 전부 노후되었고 그 수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러한 각군 수장들의 지적과 비판에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이탈리아 정부는 군사력 보강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각 군별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공군의 경우 정부가 바뀌고 군사력 증강에 대한 이슈가 터지기 이전에 이미 전투력 보강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예를 들어 이탈리아군은 이미 2020년에 공군 전투력 보강을 위해 F-35B 15대와 F-35A 60대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부족했는지 몇 개월 뒤 F-35B 15대를 추가로 주문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2020년에만 총 90대의 전투기를 주문한 셈이죠. 심지어 이때 주문했던 전투기들이 2023년 4월까지 23대 정도가 먼저 인도되었는데 이탈리아 공군 참모총장 루카 고레티 장군은 총 90대를 주문한 것도 부족하다며 41대를 추가로 주문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탈리아 공군은 공군력 보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정부의 든든한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이탈리아 공군에는 기존에 부족했던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협력이 돋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 GCAP인데요. GCAP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는 다국적 협력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여러 기존 전투기, 예를 들어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미쓰비시 F2를 대체할 수 있는 제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겁니다. 즉 3개국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기존 전투기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해보고자 모인 건데요. 차세대 전투기의 제작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기체 개발을 담당하게 되었고 IHI가 엔진, 미쓰비시 전기가 전자 시스템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즈나 롤스로이스, 그리고 이탈리아 방산기업 레오나르도 등이 참여했죠. 최근에는 이러한 다양한 기업들의 연구 끝에 6세대 스텔스기인 템페스트가 그 윤곽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템페스트는 조금 독특한 점이 있는 게 바로 마음을 읽는 AI가 탑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 아니지만 템페스트는 조종사의 스트레스가 극심하거나 당황한 상태가 되면 AI가 이를 감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조종사 헬멧의 센서는 뇌 신호를 비롯한 여러 의학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데요. 만약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 조종사가 의식을 잃으면 앞서 쌓아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투기를 AI가 대신 조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시대를 앞서간 기술인 것 같은데요. 놀라울 정도로 진화된 전투기인 템페스트는 2027년까지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2035년에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각각의 공군에 납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군의 질세라 이탈리아 육군 또한 공군 못지않은 엄청난 투자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이탈리아 육군의 행보 중 가장 눈에 띄는 거라면 아무래도 고이동성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의 도입일 겁니다. 하이마스는 미국에서 개발된 고기동성 로켓 발사 시스템으로 군사작전에서 빠르게 배치하고 이동할 수 있어서 다양한 지형에서 효과적인 화력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발전된 유도 미사일 중 하나인 GMLRS가 이 하이마스에 투입되면서 빠르고 정확한 화력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하이마스가 가장 빛을 발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전투에서 이 하이마스를 통해 러시아의 훈련 기지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이로 인한 러군의 피해가 엄청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듯 막강한 화력과 정확도를 자랑하는 하이마스를 이탈리아가 도입하게 된 거예요. 2023년 12월 15일 미국 국무부는 이탈리아 정부에 하이마스 발사기 및 관련 장비를 약 4억 달러의 예상 비용으로 판매를 최종 승인했다고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서 살펴본 미사일 시스템 말고도 이탈리아는 육군의 주 전투력인 탱크와 전투차에도 무척 관심이 많은데요. 이러한 주력 육군 장비의 발전을 위해 이탈리아가 최근 참여하게 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바로 유럽 주력 전투 시스템, 즉 MGCS인데요. MGCS는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으로 차세대 주력 전투 탱크를 개발하기 위해 시작한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이탈리아가 합류하면서 이제 각국을 대표하는 방위 산업체들이 MGCS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모이게 되는데요.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넥스터가 그 대표 회사들이죠. 이제 이들은 이탈리아의 아리에테, 프랑스의 르클레르, 독일의 레오파드2와 같은 오래된 탱크들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며 새로운 탱크들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탈리아는 오래된 탱크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육군의 주 전투력 중 하나인 전투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력했는데요. 그중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전투차인 다르도를 대체하는 차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르도는 1998년부터 최근까지도 운행 중인 전투 차량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다양한 군사작전과 훈련에 투입되었을 정도로 많이 활용되어 온 보병 전투차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노후된 탓에 최첨단 무기를 바탕으로 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만한 능력을 점점 잃어갔고,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새로운 전투차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새로운 전투 차량 1000대를 구매하겠다고 선언하며 나섰습니다. 그렇게 여러 후보를 모집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도전장을 내민 건 독일 라인메탈사의 KF-41 링스입니다. 링스는 이미 헝가리군에 배치되어 있을 정도로 많이 상용화되어 있는 전투차인데요. 35mm 기관포와 7.62mm 기관총, 그리고 대전차 유도미사일까지 장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의 레이저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연막탄을 발사하는 방어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 방어력에 똑똑하기까지 한 셈인데요. 다음 후보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합작으로 탄생한 박서입니다. 박서는 그야말로 방어에 특화된 차량이에요. 장갑 자체에 세라믹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 대전차 지뢰에도 방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전투차를 세계에서 가장 방어력이 높은 전투차로 평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CV90입니다. CV90은 10kg 이상의 폭발물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방어력이 높은 차인데요. 이러한 방어력에 더해서 12.7mm 기관총, 40mm 주포로 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강한 화력을 자랑한다고 해요. 현재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지만 이탈리아 내에서는 KF-41 링스 쪽으로 기울어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렇듯 이탈리아는 공군과 육군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며 군사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이탈리아의 바다를 책임지는 해군입니다. 해군 또한 기존 함선들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FREMM, 즉 유럽 다목적 호위함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탈리아의 호위함은 다양한 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도로 자동화된 전투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대잠전, 대함전, 대공전 능력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다 보니 전천후 함선으로서 이탈리아의 바다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탈리아 해군은 가장 먼저 이 다목적 호위함의 새로운 버전을 개발하는 일에 착수했다고 해요. 새로운 호위함에는 76mm, 127mm 등 다양한 종류의 함포를 장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25mm의 기관포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항공기, 드론, 미사일과 같이 공중에서 접근해오는 적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돕게 되는데요. 게다가 이 새로운 호위함에는 35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진 테세우스-2 대함 미사일까지 장착될 거라고 하니 방어력뿐만 아니라 막강한 공격력까지 겸비하게 되는 셈이죠. 여기에 더해서 이탈리아 해군은 2028년 취역을 목표로 만톤급 구축함인 DDX 또한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DDX는 기존 구축함들보다 더 멀리까지 화력을 보낼 수 있도록 장거리 화력까지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해군의 EH-101 또는 SH-90과 같은 헬리콥터를 2대나 수용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다양한 작전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의 전장에서는 이러한 바다 위에서의 전투보다 바다 밑에서의 싸움이 더 중요해지고 있죠. 바로 잠수함 때문인데요. 잠수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밑으로 몰래 적지에 침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같은 무기의 발사도 가능하다 보니 해군의 중요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점점 군사력을 키워가고자 하는 이탈리아 또한 이러한 잠수함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탈리아에도 살바토레 펠로시, 프리모 롱고바르도와 같은 사우로급 잠수함 전력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각각 1988년, 1993년 취역한 잠수함이다 보니 너무 노후화된 게 사실이거든요. 해군 입장에서는 빠른 전력 보강이 시급해 보였는데요. 이에 이탈리아는 독일의 잠수함 군함 제조회사인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과의 계약을 통해 U-212 잠수함 4척을 더 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잠수함은 뛰어난 은밀성과 기동성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유의 디젤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잠수 중에도 매우 조용하게 운행하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탐지되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블랙샤크 어뢰까지도 장착되어 있다고 하니 이탈리아 해군에게는 더 이상 든든할 수가 없겠죠. 이 든든한 잠수함 중 첫 번째는 이탈리아에서 2025년에 첫 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평온하던 이탈리아가 최근 들어 국방력 증진에 힘쓰고 있는 이유와 각 군의 노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앞서 살펴본 내용들 말고도 이탈리아는 정말 많은 분야에서 군사력 보강이 이루어졌다 보니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려운데요. 현재 이탈리아 정부는 점점 유럽으로 번지고 있는 전쟁 공포에 맞서 향후 국방비 지출을 더욱 늘려갈 거라고 해요. 앞으로 이탈리아가 점점 복잡해져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군사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